우리는 보통 실수하지 않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오히려 실수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엉덩방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 학습, 성장 마인드셋, 회복 탄력성, 그리고 학습과 기억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나타나거든요. 바로 사람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엉덩방아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을 하나의 쉬운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걷다가 여러 번 넘어지는 장면, 또 자전거를 배우다가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는 모습, 운전 초보가 실수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익숙해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성공했던 일보다 창피했던 일을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발표를 망쳤던 순간, 운전하다가 실수했던 순간, 첫 직장에서 크게 혼났던 날. 왜 이런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실패를 위험 신호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면 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때 뇌에서 오류를 감지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학습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공은 자신감을 키우지만 실패는 행동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시행착오 학습을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실패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동안 정답 행동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캐럴 드윅은 성장 마인드셋을 제안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아직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기억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비오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너무 쉽게 배운 것은 빨리 잊혀지지만 조금 힘들게 배운 것은 훨씬 오래 기억된다는 거죠. 즉, 우리 뇌는 편안한 순간보다 조금 힘들었던 순간에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실패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실패 한 번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릴까요? 사실 그 차이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실패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같은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요.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메모를 하면서 다음 면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같은 회사에서 함께 승진 심사를 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한 사람은 팀장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능력일까요? 운일까요? 심리학은 조금 다른 답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존재와 연결을 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실패를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번 방법은 효과가 없었네.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이 두 사람의 해석의 차이는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패를 내 자신이 못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도전을 멈추지만 실패를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중년 남성이 사업을 실패한 후에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40대와 5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늦었어. 한번 실패했는데 또 하겠어?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경험이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대부분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한 사람이 리더십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2년 뒤에 그 사람은 더 큰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승진 탈락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게요. 저희 상담실에도 이런 부부가 종종 찾아오시는데요. 부부가 크게 싸웠어요. 한 사람은 우린 끝났어. 더 이상 우린 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을 데리고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같은 갈등이라도 해석이 바뀌면 그 관계가 바뀌어요. 결국 이 두 분은 어떻게 됐냐고요? 네, 이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무엇을 배웠어? 라고 묻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결국 실패는 같은 실패지만 배움의 양은 달라지죠. 오늘부터 실패를 경험하면 딱 3가지만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가? 실패에서 배운 점을 한 가지라도 적어 보세요. 두 번째,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후회보다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는 달라져요. 세 번째, 5년 후에도 이 실패가 지금만큼 중요할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크게 걱정하는 일의 상당수는 몇 년이 지나면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실패를 더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게 해줘요. 오늘 우리는 엉덩방아 효과라는 이름으로 실패가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에 배우고 배우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배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패는 나쁜 거고 성공은 좋은 거 아닌가? 놀랍게도 심리학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이 더 위험한 순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보다 성공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왜일까요? 성공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착각도 함께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결과보다 과정을 연구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실패는 내 가치를 증명하는 성적표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을 처음 걷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처음부터 잘 걷지 못해요. 넘어졌기 때문에 균형을 배웠고 실수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죠.
후회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실패도 몇 년 뒤에는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경험으로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엉덩방아 효과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펴본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